2017학년도 교육학론술 기출문제 해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지 같은 문제 풀고 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언제나 이 문제를 좀 제대로 된 인간들이 낼까. 우리가 촛불을 들고 뭐 가야 되는 상황인가 아닌가. 일단 뭐 시험을 보고 오신 분들이니까 타당성에 있어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들이다. 첫 번째 문제, 교육 기획에 관한 문제가 좀 그렇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그 문제를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그 신문에 2015년 그래놓고 첫 번째 A 교육 기획의 중요성 부각이라고 되어 있는 문제를 좀 보시죠. A 교장은 단위 학교에서 새 교육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돕는 교육 기획을 강조하였다. 에듀케이셔널 플래닝. 교사 뽑는데 교장은 왜 들먹거리고 지랄이야? 교육 기획이라는 것은 교육 행정학 강론서에 보면 교육 기획, 교육 정책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교육 정책, 교육 기획이라는 파트가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교육 기획과 관련되어서 객관식에서 인력 수요 접근법이라는 객관식 문제가 한번 났던 적이 있어요. 한 번 있어요, 한 번. 근데 그 교육 기획과 교육 정책은 국가나 교육청이나 또는 교장이 할 일이지 초임 교사 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문제도 교장은 A 교장은 그러고 시험 문제를 냈단 말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에 의하면 교사를 뽑는 것이지 교육청이 나서야 될 일이다, 국가가 나서야 될 일이다, 그런 걸 논술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잖아. 그렇죠? 이 뭐가 안 맞아 이거. 자, 그래서 시험 문제를 받아보고 나서 이름하야 요즘 유행하는 멘붕이라는 단어가 처음 경험했어요. 제가 처음 멘붕이라는 단어를. 무슨 요딴 문제를 다 내고 지랄이야 뭐 이렇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문제를 보고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교육 기획은 일반적으로 잘 다루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뭐 지금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새 교육 과정은 교육의 핵심인 교수 학습 활동의 중심을 교사에서 학생으로 이동시키는 근본적인 전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 교육 과정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실질적 의미에서 학생 중심 교육이 우리 학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 활동에 앞서 철저하게 준비할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학생 중심의 활동이 되도록 계획할 예정입니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플래닝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무엇을 물어보고자 하는 것이냐면,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학생 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밑에 배점을 볼게요. A 교장이 강조하고 있는 교육 기획의 개념과, 그러니까는 교육 기획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써야 되고, 그 효용성 두 가지. 그럼 어떤 효용성 두 가지? 교육 계획, 기획을 했을 때의 효용성을 써라,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이해되셨어요?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물어본 게 아니고,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으로 운영을 해야 할 텐데, 그러기 위해서 교장인 나는 계획, 에듀케이셔널 플래닝을 하려고 그런다.
그리고 뭐를 물어보려면 그렇다면 A 교장이 얘기한 educational planning의 의미가 뭐고 그 개념 그리고 educational planning을 했을 때 어떠한 효용성이 생기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그러니까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지금. 말 뜻 이해되셨어요? 만약에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했을 때 어떤 효과성이 있느냐라는 문제가 되려면 A 교장이 기획하고 있는 이렇게 가야죠. A 교장이 기획하고 있는 학생 중심의 운영의 효과성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주어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의 효과성이라고 해서 주어가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라는 게 주어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 주어가 아니고 그냥 educational planning이 주어예요. 그 educational planning의 개념이 뭐고 그 다음에 그거에 educational planning 즉 계획을 짰을 때 어떤 효과성이 생기느냐를 물어본 거예요. 단순히. 말뜻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는 기획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생소하게 들었지만 영어로 educational planning 교육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짜는가 보구나. 교장 선생님이니까. 그러면은 계획이라는 개념을 갖고 그냥 답을 쓰면 돼요. 계획은 쭈절쭈절 소설 써도 돼요. 이거는 이 개념은. 그리고 계획을 왜 짜죠? 우리가 계획과 관계된 것 중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이 어떤 것, 우리가 교육하고 어려울 때를 수업할 때는 이렇게 통합 수업을 하면서 다 연결을 시켰었잖아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우리가 계획 짠 것 중에 어떤 게 있었죠? 우리가 공부하면서 계획과 관계된 것이 어떤 게 있었어요? 수업 계획이라는 거 있었어요. 그래서 체제적 수업 설계. 그게 계획이잖아. 계획을 왜 짜야 돼? 교육적 활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를 하기 위해서? 특히나 행정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예요? 효과성이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효과성. 효과성과 효율성이라는 단어야. 다른 건 없어. 그거 쓰면 돼 그냥. 물론 이제 여러분들 제가 나눠드린 모범 답제는 뭐라고 쭈글쭈글 써져 있는데 그러한 뉘앙스의 걸 갖고 쓰면 돼요. 답지를 한번 보실래요? 5쪽이에요. 5쪽. 기출 관련 적중 교육기획 예상하지 못함.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저는 뭐 수업 안 한 거를 했다고 뭐 뻥치진 않으니까. 기획이란 뭐냐? 간단히 말해 미래의 교육 활동에 대한 사전 준비야. 이거 계획이잖아 이게. 즉 미래의 교육 활동에 대비하여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늘 했던 거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쓰고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 정책 결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장하는 지적 합리적 과정이다. 이러한 교육 기획은 국가 수준에서부터 단위학교에 이르기는 다양한 교육 단계와 활동 영역에서 장래의 불확성을 제거하고 교육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준비 과정. 또 나온다. 합리성, 효율성 이거야. 그거 갖고 그냥 밑에서 쓰면 돼. 기획의 효용성, 첫 번째, 교육계획은 교육정책 수행과 교육행정의 안정화에 기여한다. 즉, 뚜렷한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여 장기적인 교육계획에 따라 일관성 있게 교육체제를 운영할 수 있다. 둘째, 교육계획은 교육행정 또는 교육계획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제고한다. 이거 다 쓸 수 있잖아 우리가. 세 번째, 합리적으로 자원을 배분한다. 네 번째, 교육계획과 교육 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히 여건의 변화에 따라 수동적으로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의 변화를 미리 예견해 그에 민첩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 다섯 번째, 합리적인 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그 밑에 제가 써놨어요. 그러나 김인식 군단에게 있어서 이 문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는 어떤 이론을 암기하는 수업이 안 했기 때문에 간단히 어떤 이론을 암기하고 그것에 논술하는 것만을 연습했다면 쓰지 못했을 것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론만 암기하는 수업은 아니었단 말이지.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많은 사고를 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획은 계획에 대한 다른 말이기 때문에 계획과 관련된 것을 개념을 서술하면 되고 효용성은 왜 기획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업과 관계된 모든 것은 수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리고 과학적 관리론과 관련지어 효율성을 논해도 된단 말이야.
효율성을 제일 강조하는 동네 어디 있어서 행정에서? 과학적 관련이었잖아. 그쵸? 그러니까 소설을 쓰더라도 조금 그 언저리에서 썼어야 되는데 서울을 가지고 소설을 썼어야 되는데 부산 갖고 얘기하면 사투리 갖고 나와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는 이거 4점짜리던가? 이 4점을 사실은 다 날릴 게 아니었어. 가만히 이게 뭐예요? 맨 처음에 멘붕이 딱 왔을 거예요. 왜? 못 보던 단어니까 이게 뭐지? 꼭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소설 쓰면 되겠구나. 이건 사실은 4점을 다 날리면 이것도 너무 아까운 문제. 최소한 많이 날리면 반점은 맞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수업할 때 하나의 예를 이론 그거 하나만 갖고 암기해서 문제를 풀고 했던 것들이 아니었잖아. 그냥 수없이 많은 것들을 들여다봤었는데 사실은 이따가 좀 저한테 좀 피드백 좀 주세요. 어떻게 수업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 내년에는. 그래서 내 지금 계획은 내년에는 교육행정학 강론서 특강을 좀 하려고 그래. 책 한 권 가지고. 작년에는 생뚱맞게 비공식 조직 있단 거는 이상한 새끼들만 들어가나 봐. 나 아주 너무 생뚱맞아 너무. 그래서 내년에는 그래서 지금 계획 중이요. 머릿속에는 지금 계획해놨어. 내년에는 교육사 특강 안 하고 교육행정학 특강 해버려야 될 것 같아. 교육행정학 책 내가 갖고 있는 행정학 책 가지고 썸머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특강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나 아무튼 그렇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얘기할 건데 어떤 단어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못 보던 단어는 조금 의아해할 수 있는데 가로 열고 영어로 써주면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다. 항상 제가 수업하면서 1월 달부터 강조했던 건 뭐예요? 이 단어를 왜 썼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이런 대안학교라는 단어를 왜 썼는지 얼터네이티브가 그렇게 수업했었을 거예요. 그럼 얼터네이티브 대안교육이란 뭐냐? 예를 들면 못 들었었다고 가정해보자. 근데 얼터네이티브 나오면은 대안이라는 게 뭐지? 대안은 A가 안 됐을 때 그 대안으로 나오는 거지. 그럼 대안교육은 지금의 교육이 안 됐으니까 그 반대되는 것이지. 그럼 지금의 교육이 잘못되는 게 뭐지?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었잖아. 그렇죠? 그거 다 똑같단 말이죠. 이것도 아무튼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거의 아마 다른 소설들을 아마 썼을 테니까 모두가 다. 그러나 그렇게 조금 가만히 그러니까 사실은 두 번째, 세 번째 것들은 이제 쉬운 어떻게 보면 좀 쉬운 거 빨리 쓰고 첫 번째 건 다시 들여다 보면은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가 학생 중심의 포인트를 뒀으면 이상하게 쓰는 거고 밑에 배점해 보니까 주어가 교육기획이라는 단어가 주어로 쓴 거구나. 그럼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써야 되는데 교장선생님 이제 함정에 빠뜨리는 거지. 교장선생님 학생 중심으로 간다니까 아싸 학생 중심 그러고 막 거기다 막 썼지. 그치? 학생 중심으로 하고 학생들이 자발성이 어떻고 흥미가 어떻고 막 이딴 거 쓰고 막 아무튼 고생했어요. 그지 같은 문제 내느라고 푸느라고. 두 번째 비교사에 관한 거는 우리가 뭐 늘 얘기했던 것들이죠. 그쵸? 교육 내용 조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세 가지 뭐라고 그랬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세 가지. 그거 쓰라는 거잖아. 그치? 그거는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제가 여기도 있습니다만 형성평가할 때도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쓰고 모의고사에서는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물어보려다가 제가 뭘로 물어보려면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누구 있었지? 내용 조직의 원리로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을 얘기한 사람이 누구야? 타일러잖아. 그래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타일러의 교육 내용의 조직 원리를 냈었는데 여기 제가 거기 보면 뭐 6페이지에 이제 수업했던 거 제가 따르게 쓰면은 뻥치는 것 같아서 수업했던 거 그냥 스캔해서 올려. 그래야 진짜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또 수업 안 해놓고 더 살짝 바꿔갖고 또 했다고 또 올리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 이제 수업했던 거 스캔해서. 그 뒤에 모의고사 18회에도 타일러의 조직 모형에서 올렸으니까 이건 뭐 별 문제 없이 다 풀으셨을 거예요. 그쵸? 다른 거를 쓰면 안 됐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C교사 한번 볼게요. C교사는 학생 참여 중심의 교수 학습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 프로그램 참여하고 있었다. 자 보세요. 저는 구성지휘 학습 환경 설계에 관한 연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제 중심이나 프로젝트 중심의 학습 활동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학습 지원 도구나 자원을 학생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학습활동 중에서도 교사가 수행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조나센 거지만 이제 조나센이 얘기한 조나센의 우리 구성주의 수업 설계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죠. 조나센밖에 없잖아. 그죠? 이건 이제 조나센 건데 조나산에 의하면 우리 교재에 의하면 조나산에 이렇게 원형이 그려져 있고 조나산 수업 설계했던 것이 아마 우리 교재 기억이 날 텐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강조했던 거는 사실은 교수 활동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을 강조했었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자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은 6개 맨 가운데가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협력적이 어떻고 인지적 도구가 어떻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그거를 시험 문제 한번 나긴 했지만 이것과 관련지어서는 뭐 그렇게 시험에 날 가능성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이제 간단히 언급만 하고 넘어갔는데 또 요것도 또 홀랑 또 내버렸어요. 그래도 이건 구성주의니까 우리는 교사는 학생들한테 어떤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은 구성주의에서 제가 늘 수업하면서 얘기했던 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얘기했었어요. 구성주의가 되면 무엇을 중심으로 하고 문제 중심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학습자의 행동이 바뀌고 교수자의 행동이 바뀌고 그렇죠. 평가가 바뀌고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이제 거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보시면은 8쪽에 구성주의 학습 환경이 이제 고려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자세히 얘기를 하면. 그리고 9쪽에서는 구성주의 학습 환경과 관련지어서 교수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9쪽에 그러면서 모의고사 25회에서 뭐가 있어냐면 그 조나센 밑에 문제중심 학습에 있어서 문제는 어떤 거고 학습자는 어떻게 되고 교수자는 어떻게 되고 상호작용이 어떻고 평가 차원은 어떻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물어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조나산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 완벽하게 없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 어떻게 채점할지를 모르겠는데 조나산이라는 단어가 완벽하게 지금 문제에 표출시켜서 낸 게 아니고 그냥 구성주의 학습 환경 설계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냈단 말이에요. 읽으면 조나산인 건 아는데 두리뭉실하게 냈기 때문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구성주의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어떤 거냐. 협력적이다. 안내적이다. 협동학습을 뭐 조장한다. 이 지적인 거를 제공해준다. 이러한 것들도 다 답이 될 수 있어야 돼.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내가 보는 거예요. 이 그지 같은 얘가 보면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 조나센이라고 되어 있으면 명확하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이 교사의 역할이긴 하지만 조나센이 아니고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그냥 교사의 역할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은. 그래서 정확하게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을 안 쓰고 그냥 교사의 역할을 써도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말은 정확하게 조나센을 갖고 쓰면 더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라고 여기도 문제가 되어 있냐면 아까도 여기 보시면은 교수 활동 각각 두 가지 학습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교사가 학습 지원을 어떻게 되는 거죠? 협동적 학습하도록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죠. 인지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렇죠. 상황과 관련된 문제를 주고 이런 것들 이제 쓰면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이것도 크게 사실은 그래도 잠깐 봤을 때 이게 뭐지? 이런 단어가 있었나? 그래서 조금 혼돈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늘 구성주의 얘기해왔던 것들 갖고 문제를 써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나센 그랬으면 그 인간이 얘기한 단어를 써야 돼요. 근데 이건 지금 문제가 조나센 문제가 아니에요. 그쵸? 사실은 조나센을 가지고 문제를 이렇게 내긴 했지만 풀어 헤쳐져서 이게 조나센이라고 꼭 집어서 얘기할 수만은 없다는 겁니다. 제 견해는 그래요. 근데 제 견해만을 너무 강조할 수는 없지만 채점자들이 어떻게 채점하려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자기는 조나센 생각 갖고 냈으니까는 답을 정해놨겠지, 그치? 되게 정해져 있어요. 이제 지 머릿속에는 모델링 코칭 스캐폴딩 있고, 그 다음에 6개 중에 이제 문제 빼고 5개 이렇게 쭉 써져 있는데, 그 정해놨는데, 그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만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단어가 정확하지 않아도 뉘앙스가 같으면 이거는 채점을 같은 걸 할 수밖에 없어요. 제 견해는 그래요.
조나산이라는 명칭을 정확하게 사용하지 않고 시험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험 문제는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나산이라는 단어를 주면 너무 답이 명확해질 것 같으니까 그 단어를 주지 않고 문제를 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답이 커져 버렸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그 두 번째 내용 조직에 있어서 다른 거 두 개를 쓰라고 그랬잖아. 통합성은 첫 번째 써야 되고 무조건. 그 다음에 계속성, 계열성 있었는데 그거 말고 쓸 수 있는 게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예를 들면 타일러 그랬으면 그렇게 세 가지를 정확히 써야 되지만 그게 아니니까 막 범위를 써도 되고 우리가 공부했던 수직적 연계성 써도 되고 써도 돼요. 그게 답이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해요. 왜? 교육과정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나오는 것들이거든. 말뜻 이해되세요? 조금 더 가면 어떤 것들 쓸 수 있는지 아세요? 교육 내용을 조직하는 데 있어서 목표와 일치성, 즉 합리성이라는 단어를 갖고 써도 돼요. 더 확대가 되면 이 답이 이래버렸어요. 그러니까 명확하지 않은 답들이 올해는 무지하게 많이 나올 거예요. 누가 채점하러 갈런지는 모르지만 머리깨는 아플 것 같아요. 유사 답이 이것도 답으로 해야 되고 이것도 답으로 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져 버렸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습니다. 말은 이해되셨습니까? 아무튼 조나산의 개념이었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뭐 조나산과 관련해서 이것저것 쓸 수 있었으니까 이것도 4점짜리, 이거 4점이었나? 이것도 4점짜리에서는 뭐 많이 날리면 2점만 날려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거는 내용 타당도잖아요. 그쵸? 뭐 이거는 뭐 정확하잖아요. 무슨 단어를 갖고 내용 타당도에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어? 이원 분류표. 그쵸? 우리 그거, 내용 타당도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 이원 분류표 얘기했었잖아. 그쵸? 이거는 뭐, 사실은 올해 시험 문제를 보니까 제대로 된 전공자가 아니야. 여러 군데서. 이유는 뭐냐면 개념을 물어보는 사람은 하급이야, 하급. 그러니까는 그 개념을 가지고 현장의 교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내는 게 상급 수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보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개념, 지금 첫 번째도 개념이죠. 교육 기획도 개념이, 그쵸? 네 번째도 개념이죠. 그냥 내용 타당도 개념설했잖아. 웃기는 사람. 정말로 문제가 그래서 그지 같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험 문제를 낸 그 인간을 대신해서 시험 치느라고 고생했다고 내가. 그리고 요번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논술의 체계가 5점이었는데 그렇죠? 그 밑에 아예 그 제목을 쓰라고 아예 3점을 줘버렸다는 거. 그치? 우리는 늘 그거 갖고 썼었는데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그 밑에 3점짜리 논술의 내용과 2015 교육과정의 실질적 구현 방안의 연계성 뭐 그래서 그런 거 하기 위해서 2015년 할 때 이렇게 되기 위해서 무슨 교육 내용을 제대로 조직하고 이딴 거 우리가 쓰면 되는 거잖아. 그치? 결론에 그거 쓰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늘 연습해왔던 거를 갖고 이제 낸 거니까 우리들은 뭐 다 제대로 썼을 거예요. 이거는 못 쓰진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이런 단어가 없이 그냥 했어도 우리는 위에 제목이 있었으니까 밑줄을 쳐놓고 썼을 텐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쭉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튼 조금 좀 속상하긴 해요. 그런데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뭐 뒤에 뭐 얼마나 적중이 되었지 뭐 이런 거 뭐 제가 그냥 써놓은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속상하긴 한데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2014학년도 문제는 재시문과 관계없는 시험 문제였고요. 2015학년도는 재시문과 관계되는 문제가 무슨 말이에요? 2014학년은 재시문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 뭐냐면 그냥 배점만 보면 문제를 푸는 거였어서 재시문 읽지 않아도
그러다 2015학년도에는 문제를 제대로 읽어서 올해처럼 이렇게 어떤 것인지를 캐치해내서 푸는 문제였고, 작년 문제는 아예 제시문에 답을 다 줬고, 참 친절한 사람이고, 그렇죠. 경험형 교육과정 장단점 쓰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뭐 학생의 흥미를 중심으로 뭐 교육과정 운영할란다, 어쩐다, 뭐 이딴 거 써놓고 뭐 장단점 쓰라. 참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아무튼. 작년 시험 문제가 그지 같았는데, 올해 시험 문제는 작년보다는 조금 질적으로 좀 나아요. 근데 타당도에서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좀 출제된 면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교육기획과 관련지어서 이게 무슨 말인지 처음 들어서 사실은 맨 처음 문제 이렇게 딱 이런 게 나오면 그 뒤에 것도 생각이 안 나. 이게 원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수능을 보면 1교시가 언어 영역이잖아요. 가끔 언어 영역 보고 집에 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언어 영역 보고 자살한 애도 있었어요. 곧바로 집에 가서 그냥 톡 떨어져 갖고. 그래서 언어 영역이 조금 난이도가 높으면 전체적인 난이도가 높아진다고 잘 들어보세요. 생각해요. 체감 난이도가 높아요. 언어 영역이 높으면. 그런데 두 번째 시간부터 시험을 볼 때도 체감 난이도만 높았지 최선을 다해서 보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이제 이렇게 통계 돌려본 거 보면 그래요. 제가 있을 때도 그랬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첫 번째 것 때문에 좀 그랬을지는 있을지 모르지만, 조금 우왕청심한 한 개 더 먹고 갔다면, 첫 번째 거는 일단 이렇게 박스 남겨놓고 에이씨 거기다가 C8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이렇게 풀고 나서 첫 번째 거 들여다보고 소설 이렇게 지금부터 이제 소설 이렇게 써야 되겠구나라고 느꼈다면 이것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처럼 공부하지 않고 이렇게 중요한 이론들이 이런 게 있어. 그래갖고 그것만 외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마 거의 과락 수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많이 맞으면 9점, 10점 맞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첫 번째 것 같고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면 12점 이상은 전부 다 맞을 수 있었던 문제였지 않았나. 저 혼자 그냥 저 혼자 자화자찬하느라고. 근데 선생님 저는 그것도 안 될 것 같은데 또 혼자 또 집에 가다가 또 엄한 생각하지. 한강 뭐 이런 데 가지 말고. 한강은 왜 가야 돼? 치맥 먹으러 가는 게 한강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는 아무튼 좀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써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것 저런 것들 하시느라고 아무튼 고생 되게 많으셨어요. 결국은 뭐냐면 내년 수업 또 제 생각엔 내년 수업도 그냥 올해처럼 그냥 열심히 그냥 우보 천리라는 단어를 제가 늘 쓰는데 열심히 그냥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 하나 갖고 저것 하나 갖고 이런 것보다. 아무튼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 2차 수업 대비 수업 실현하는 거 제가 하나 나눠드렸는데, 새내기 합격 설명회, 이건 뭐 여러분들이 아니고 지금 4학년들 대학에서 지금 이제 있는 애들 얘기고 3학년들 얘기고 4학년도 아니고, 2차 수업 대비 내년 내년 1월 11일부터 13일까지 제가 월화는 수업을 해야 되니까 수목금 수업을 할 거예요. 9시부터 18시까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실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좀 해보세요. 지금 난 1차는 뭐 이렇게 그 생각보다 그냥 2차 수업 실현하는 거는 언제 써먹어도 써먹는 거거든요. 이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이거는 몸에 체득되는 거니까 해보시고, 그리고 이때는 제가 최종적으로 한 번씩만 봐드릴 거예요. 아까도 화장실 앞에서 누구 만났었는데, 수업 실현을 제가 지금부터 봐드리면 한 사람 데리고 하루 종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안 되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요때 여러분들 제가 봐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을 많이 해보세요. 많이 이건 진짜 다다익선에 많이 해볼수록 좋고요. 그리고 누구하고 하시느냐면 제가 얘기했는데 다른 교과 선생님들하고 같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같은 교과 선생님도 필요하고 다른 교과 선생님도 필요하고. 이유는 뭐냐면 다른 교과 선생님이 여러분들 전공 수업을 듣는데 뭔 말인지 모르면 수업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 선생님들은 아마 다 수업을 잘못할 것 같아요. 다른 교과 선생님 못 하더니까. 아닌가? 그래도 중국어 하실 수 있는 사람 계시니까 뭐. 그래서 한글로 하는 수업은 다른 선생님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더 좋은 거 뭔지 아세요? 어느 중학교 가갖고 애들 3명만 햄버거 하나씩 사주고 내 수업 좀 한번 들어볼래? 그러고 수업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중학생들 놓고 수업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면. 근데 그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끼리 그래서 뭐 스터디룸을 잡든 어쩌든 그래서 많이 해보시는 것이 대단히 좋고요. 그리고 요 주간은 아마 저는 이제 아마 거의 사망 직전까지 가겠죠. 봐주려면은 그래도 해야 될 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2차 면접은 우리가 뭘 벌써 수업 다 한 거니까 수업 시련만은 제가 또 그때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 올해부터 조금 더 배점이 높아질 테니까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한테 선생님 그 면접 수업 공부는 어떻게 해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알려드릴게요. 면접 수업 공부는 첫째 시중에 나와 있는 아무 책이나 사서 봐라. 이유는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그냥 안정감이요. 그냥 이런 거 봤다는 이거. 두 번째는 기본서 수업을 했던 것들을 찬찬히 읽으면서 내용을 활자를 읽는 게 아니고 내가 수업할 때 여러분들이 써놨던 것들을 읽어라. 그래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그리고 기본에서 어떤 것들을 외워야 되는지는 시중에 나와 있는 2차 면접 대비 책 보면 외우라는 거 많아요. 겁나게 많아요. 제일 많은 게 교육과정, 평가, 상담 이쪽에 막 외울 건 무지 많아요. 거기 보면 다 써 있어요. 근데 거의 제 교재 그냥 그 기본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걸 사서 좀 외울 건 외우고 그다음에 여러분 기본서를 좀 보세요. 이렇게 넘기면서 이런 거 해서 이거 마인드 갖고 가야 돼. 제가 수업하면서 늘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머리가 하얘져요. 이거는 체득화되지 않으면 얘기를 곧바로 못해요. 딱 물어보면 탁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넘기면서 예를 들면 직수 모형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그러면 이런 거 이렇고 이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끼어 들어가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거 문제는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면접에 더 풍부해지니까. 그래서 그걸 꼭 가지고 그러니까는 시중에 나와 있는 책 한 권 아무거나 그다음에 제 기본서를 가지고 면접 대비해서는 서브노트 갖고 가면 안 돼요. 서브노트는 버리시고 기본서를 보셔야 돼. 기본서 이렇게 쭉 보셔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써놓은 거 그것들을 갖고 해라. 그리고 수업 시간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끼리 열심히 해라. 다다익선이다. 많이 하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제가 이때 여러분들을 봐드린다. 인강생들도 이때는 오셔야 됩니다. 인강 찍지 않으니까. 찍을 수도 없고 수업실은 여러분들 하는 걸 봐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들 수업하는 걸 제가 앉아서 햄버거 먹어가며 봐드릴 겁니다. 보고 피드백하고 보고 피드백하고 그러면 1시간 한 명밖에 못해요. 왜냐면 20분 수업 실현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하는 게 40분이고 다시 한번 해봐. 그러고 못하면 그 다음날 다시 와. 뭐 이런 것도 해야 돼요. 그날 끝나면 좋은데 그날 안 끝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연습하라고 그랬는데 안 해갖고. 그럼 그 다음날까지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아무튼 요때 좀 할 거니까 그렇게. 그래서 2차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수업실은 면접만 그냥 그렇게 좀 해오셔라. 그리고 1차가 어떻게 되었든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1차가 어떻게 되었든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제가 수업 시간들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5분 걱정해서 해결될 일 아니면 걱정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1차는 손 떠났어. 손 떠났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되면 좋고 안 되면 다시 한번 하고 그냥 그런 생각 갖고 그냥 지금 2차 최선을 다해서 하시도록.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럼 내년에 필요한 거니까. 저는 올해만 하고 끝 할 거예요. 그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내년에도 전 할 거예요. 그러면은 2차 준비 지금부터 해놓으시면 이거 아까 말씀드린 계속 써먹는 거니까 잊어버리기 이런 게 아니니까 그렇게 좀 하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인강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한테 지금 교환 짠 게 제대로 돼 있는지 없는지 좀 봐주세요. 그러면은 요 기간 전에라도 언제든지 뭐 저한테 오시거나 인강생들도 뭐 보내시거나 그럼 제가 보고서는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을 테니까 제가 없으면은 꼭 제 봉투에다가 꽂아 놓으면은 그 전화번호하고 써놓으세요. 그럼 제가 연락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또 준비합시다. 이제 토요일 날 하루 그냥 멘붕 온 걸로 끝나면 됐지 뭐. 그치? 이제 다시 가다듬고 너무나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과락만 면하면 되잖아. 그치? 과락은 다 면했을 테니까. 왜? 5점 우리 얻어 먹었잖아. 5점은. 그치? 5점 얻어 먹었으니까 계속성, 계열성, 통합성 썼으니까 이거 그럼 과락은 면했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용 타당도 썼잖아. 야, 그럼 2개나 썼잖아. 그럼 2개 써서 얼마야? 8점에다 5점이면 얼마예요? 13점. 야, 붙었네. 합격했네. 그러면 뭘? 맞잖아. 4개 8점에다 이거 5점, 큰 거 5점. 그럼 13점이잖아. 그럼 붙었네. 전공이 문제지. 그치? 2개 다 틀려도 붙었어요. 걱정하지 마. 12점은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2차 준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해서 또 좋은 그런 것들 만들면 되죠. 자, 아무튼 그지 같은 문제 풀고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너무 자학하지 마시고 칭찬해 주시고 고생했다고. 저도 토요일날 아무 일도 못해서 사실 이 문제 보고 아무것도 토요일날 몰려야 되는데 못 올리겠어요. 이거 뭐야 이게? 이거 뭐야? 머릿속이 막 빙빙빙빙빙. 그리고 사실 어제 주일날 어제 와서 하루 종일 앉아서 오늘 아침까지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을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대단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고생했다라고 그렇게 격려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 고맙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대단히 수고했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